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를 통해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고 나는데 이렇게 제가 사연을 적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올해 40살이 거의 다 되어가는 여자이고 멋진 두 아들의 엄마이자 듬직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평소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오늘은 용기 내어 한번 적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시어머니셨던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는지라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고민스럽긴 하지만 천천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게 평판이 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항상 성실했고 그 흔한 연차, 반차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서로만 바라보며 정말 열심히 살던 부부였어요. 사실 제가 2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저와 같이 굉장히 성실하다는 점이었고 결혼 생활 내내 일도 열심히 하며 서로 존중해주는 이상적인 부부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사이에는 여태까지 큰 갈등도 다툼도 없었죠. 보통 결혼하고 나서의 갈등은 부부 사이 아니면 고부, 시댁, 처가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결혼은 둘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저는 외동딸이었지만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주변에 미리 시집간 친구들한테 들어보니 집안마다 다르겠지만 남편이 둘째인 것이 훨씬 편하긴 하다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더군요. 저는 나름 남편이 둘째여서 시댁으로부터 오는 부담이 크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주변에서 시댁과 갈등이 있었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사연 듣듯이 그냥 흘려넘기곤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도 시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댁과 제가 제일 사이가 좋았을 시기는 저희가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전해들었어요. 아이고, 새아가가 왔네 그래. 반가워라. 우리 둘째가 어느새 커서 이렇게 결혼할 처자를 데리고 오고 난 더 바랄 것도 없네. 많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오빠 꼼꼼히 잘 챙길게요. 물론 어머님, 아버님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말만이라도 고맙네. 우리 아들만 둘인 거 알지?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장남한테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대가 많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둘째가 조금 속상했을 때도 있었을 거야. 내가 너무 장남하니까. 그래도 둘째 며느리 입장에선 편할 수도 있어. 개입을 많이 하지 않을 테니. 아니요, 딱히 오빠한테 들은 말은 없어요. 어머니 워낙 착한 사람이라 그런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고. 아유, 우리 첫째도 우리 예림이 같은 좋은 처자 한 명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 쉽나? 그치? 좋은 인연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아주버님에게 어울리는 좋은 분 한번 열심히 찾아볼게요. 처음으로 어머님께 인사드린 그날은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었고 제 남자친구가 둘째이다 보니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나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아주버님이 되실 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고 오지랖 넓은 걱정도 하게 되었죠. 남편에게 들어보니 딱 지금 하시는 일 없이 지내고 계셨고 형제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일도 잘 버리고 인내심도 많지 않은 성격이라고 하더군요. 같은 어머님 뱃속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남자친구의 형도 한번 만날 기회가 생겼고 이야기를 직접 나누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들은 대로 성격은 굉장히 호탕하고 좋았지만 살짝 매사에 대충대충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이건 사람 성격마다 모두 다른 거니 크게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만 슬쩍 언급을 했습니다. 오빠, 근데 아주버님 일도 그만두신 거야? 한 달도 안 되셨다며. 되게 금방 실증 내시나 봐. 어, 형은 왜 그러는지 몰라.
한 달을 넘기는 일이 없어. 지금 회사만 몇 번째인지 이력서 칸수도 모자랄걸? 정말?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물론 소액이면 괜찮지만 이제 우리 가정도 있으니까 말이야.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해. 걱정하지 마, 예림아. 내가 다 알아서 해. 남자친구는 단호하게 본인만 믿으라고 말했고, 저는 너무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는 통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고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결혼은 저희끼리 모두 감당하기로 했고, 양쪽 다 아무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생의 연을 맺게 되었고, 자연스레 아이도 생기게 되었고요. 다른 평범한 가족들처럼 하루하루 소중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저는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맞벌이에서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휴식을 주고 싶다고 했고, 저도 잠시나마 쉬고 싶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정말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았고, 외벌이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양쪽 부모님께 용돈도 매달 드리고 있었고,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져서 긴급 감축이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저희는 아이 계획도 둘이었기에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모두 해주고 싶고, 먹고 싶다고 하는 건 모두 먹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지라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저희 성격이 일을 버리지는 않은지라 굉장히 조심스러웠지만 정말 딱 우리 아이, 그리고 앞으로 생길 우리 아이만 보고 도전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여유가 있지 않아서 많이 고민을 했지만 자영업을 하는 친구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희는 결국 음식점을 하나 차리게 됩니다. 일식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었는데 평소 음식에 일가견이 있던 남편이 요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평소 성격처럼 계속해서 열심히 음식을 연구하고 메뉴 개발도 했고, 모르는 부분은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죠. 다행히 남편은 센스 있게 잘 연구해서 새로운 음식을 내놓았고, 이것이 입소문이 난 건지 점점 손님이 많아지더라고요. 인터넷에 홍보도 하니 평일이나 주말이나 항상 줄 서 있는 음식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뷰에는 항상 칭찬만이 남겨져 있었고, 손님분들도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셨기에 열심히 한 저희 남편의 노력이 빛을 보는 것 같아 저는 더욱 바랄 것도 없었죠. 사업은 승승장구로 성공하게 되었고,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수입은 말 그대로 회사 다닐 때 몇 배를 벌게 되었어요. 저희는 더 열심히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에 더 몰두하게 되었고, 어디 가서 손 쓸 시간도 없었던지라 차곡차곡 돈은 모이게 되었지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모두 축하해주기 바빴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너무너무 축하한다. 다 우리 이혜림이 덕분이야. 근데 우리 큰아들은 어떡하니? 이번에도 일 그만두고 왔더라. 진짜 속이 터진다. 항상 축하의 말로 시작했던 전화는 항상 큰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저는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어서 위로를 하고는 끊고는 했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을까요? 저희에게는 하늘이 도운 좋은 기회가 한 번 더 오게 되는데 바로 2호점을 낼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멀지 않은 지역에 한 군데 더 가게를 차리게 되었고, 그만큼 저희는 더 바빠지게 되었죠. 아들 얼굴도 많이 보지 못했고 함께 자주 놀러가 주지 못하는 엄마 아빠였지만 이렇게 아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나중에 알아주겠거니 생각하고는 항상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가족들에게 모두 알려지게 되었고,
시댁에서는 축하한다며 가족 모임을 한번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림아, 2호점이라니. 아우, 이게 무슨 일이니?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그러게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냥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왔네요. 이렇게 좋은 날을 그냥 보낼 수 없지. 이번 주에는 조금 틈내서 집으로 와라. 큰아들도 집으로 오기로 했으니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자꾸나. 꼭 오렴. 우리 손자 얼굴도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네, 어머님 그럴게요. 안 그래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아기가 말하더라고요. 데리고 갈게요, 어머님. 그렇게 저희는 오랜만에 시댁 식구가 모두 모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고 자영업에 대한 고충도 말하고 2호점 축하도 받으면서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정말 오랜만에 아주버님을 뵙게 되었고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따로 연락도 하지 않았던지라 근황이 궁금하기도 했고 좋은 회사는 찾았는지 잘 다니고 있는지 또 여자친구는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했죠. 아주버님 잘 지내셨죠?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재수 씨는 얼굴 폈네요. 장사도 잘 되고 좋으시겠어요. 자식이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 얻은 것 같아서 보기도 좋고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어요. 역시 자영업이네요. 네, 그냥 바빠서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죠. 맨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하고 일찍 출근하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월급쟁이가 좋다는 말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정말 장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장남 노릇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회사를 찾기가 힘들어서요, 원. 아무나 직장인 하는 것도 아니네요. 아, 저번에 다니던 곳 그만두신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됐죠. 근데 저도 자영업 한번 해볼까요? 재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영업이요? 생각 있으시면 하셔도 되죠.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하고 싶어서 하나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자영업이 대박이 잘 난다니까 욕심이 좀 나서요. 제 주변도 대박 난 놈들이 꽤 돼요. 보니까 저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아마 제가 더 잘할걸요? 아, 혹시나 생각 있으시면 아는 한에서 도와드릴게요. 같이 잘 되면 좋죠. 어머님도 걱정이 많으시던데 쉽진 않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엄청 성실해야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치요? 역시 이래서 가족이 좋다니까. 정말 추진 한번 해볼까 봐요. 기본 자본만 있으시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아주버님. 기본 자본은 무슨 엄마 아빠한테 받고 나중에 대박 나서 다 갚으면 되죠. 안 그래요? 아주버님은 역시나 또 회사를 그만두었는지 이번에는 자영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희죽거리면서 돈은 엄마 아빠한테 받는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철없어 보였고 속으로 자영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뭐라도 해서 잘 되면 좋겠어서 응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리를 잡아야 장남장남하시는 어머님의 전화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 뒤로 어머님께 소식을 들어보니 시댁에서 돈을 빌려서 정말 식당을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메뉴는 저희와 비슷하게 일식으로 정한 것 같이 보였어요. 저희도 자영업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먼저 시작한 자영업 선배이다 보니 아주버님께 이것저것 전화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좋은 거래처도 소개를 해주었고요.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등등 저희가 몸으로 깨달았던 점들도 모두 정리하여 파일로 보내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버님 첫 시작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님도 많이 걱정스러워했지만 장남이니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넘겨줬던 것 같아 보였고요. 꼼꼼하고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잘해서 온 가족의 걱정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준비가 완벽하게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새로운 일식집을 차리게 되었고 처음 오픈하고 나서는 손님이 굉장히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픈할 때 방문한 그 많은 손님들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항상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요. 아주버님께서 초반에는 이것저것 많이 전화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한동안 연락이 뜸하더군요. 이제 잘 적응하고 자리 잡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신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아까 일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난 못 산다. 진짜로. 이걸 어떡하니, 진짜. 왜요, 어머님? 무슨 일인데요? 우리 큰아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망했다고 하지 뭐냐. 아까는 술 먹고 울면서 전화 와서 한참을 한탄하더구나. 돈도 다 날려먹고 이걸 어쩌냐. 아유, 우리 장남 어쩌니, 우리 장남. 너무 힘들어하던데. 네? 아니, 연락도 없으셔서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망했다고 하셨다고요? 그래,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돈도 다 날려먹어서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아이고, 머리야. 우선 어머니 좀 쉬고 계세요. 오빠랑 이야기 좀 해볼게요.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던 순간이었어요. 알아서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회사 갈아치우듯이 식당도 갈아치운 것이었죠.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니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듯 보였는데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해이해졌다고 하더군요. 청소도 잘하지 않고 위생 문제 또한 대두되면서 손님들의 평가도 안 좋아졌다고 하고요. 참 한심했어요. 식당 일은 운과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오픈 때 수입에 초심을 잃고는 가게에도 잘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걸리는 건 어머님의 태도였어요. 이 와중에도 아주버님을 나무라거나 하실 생각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주버님이 계속 회사를 갈아치우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뭔가를 오래 할 수 있는 인내심이나 책임감이 참 부족한 듯 보였어요. 당장은 시댁에서 돈을 날려 먹었으니 상황은 정리해야 했고 저는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긴 저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도와드렸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깝다거나 아주버님이 죽도록 싫다거나 그런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 남편의 부모도 제 부모라고 생각했고 결혼 때 다짐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했고 더 잘하겠다고 말해주었어요.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남편이기에 제 곁에서 힘을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저는 말을 했죠. 그렇게 돈을 들이고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뭔가 해결이 잘 안 되셨는지 계속해서 남편과 저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돈을 더 못 준다는 얘기냐? 네 형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머니, 저도 제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사업이 시작하자마자 대박나니? 시행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참 매정하다. 난 너 그렇게 안 키웠는데 운 좋게 지금 사업 성공했다고 유세 부리는 거냐 뭐냐? 무슨 유세예요? 급한 불국에 돈 드렸잖아요. 도와드렸잖아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무슨 지원을 받은 게 있어요? 평생 차별받으면서 살았어요, 저.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아들의 도리를 다 하라고요? 그런 법이 어딨답니까? 예림이 얼굴 보기도 민망해 죽겠어요. 그럼 내가 예림이한테 허락받으면 네 형 도와주는 거지? 예림이한테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용돈도 드리고 이번에 돈도 드리고 그 돈이 형한테 들어갔던 것도 다 알아요, 저. 그래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돈 더 이상 못 드려요. 끊을게요.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형을 도와달라는 전화를 하셨고
처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차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과묵한 남편이라 많은 얘기를 듣지는 못했었는데 어릴 적부터 얼마나 힘들었을지 마음이 많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었나 싶기도 했어요. 남편은 이 상황에 이미 머리가 많이 아파 보여서 저는 따로 아는 척을 안 하기로 했어요. 굳이 물어봤다가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칼같이 행동하는 것도 같아서 역시 믿고 따를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급하긴 급하셨는지 그 뒤로 저에게까지 전화를 하셔서 장남을 도와달라며 달달 볶기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역정을 내시는 모습은 처음 보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충분히 남편이 잘 설명한 것 같았는데 못 알아들으신 건지 저에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예림이니? 나다. 아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주버님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야. 돈도 다 날려먹고 힘들어서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아들은 꿈쩍도 안 하더구나. 너가 얘기를 잘해서 설득해줬으면 한다. 어머님, 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남편하고 함께 부부인지라 그런 결정은 저 혼자 내릴 수 없어요. 특히 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참나. 그래서 너도 가족을 못 도와준다는 얘기냐? 지금 우리 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아? 어쩜 그렇게 너희 욕심만 부리냐? 욕심만 부렸으면 저도 처음에 돈을 들이지 않았겠죠. 급해 보여서 다시 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돈도 드렸는데 어떻게 저희가 또 드려요, 어머님? 솔직히 너네 책임도 있는 거 아니니? 어?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뭐 일부러 망하라고 틀리게 알려준 거 아니야? 그렇게 속 좁게 살면 못 쓴다. 사람이 마음을 넓게 써야지 복도 들어오는 거야. 장남이 성공해야 집안이 성공하는 거 모르니? 어머님, 장남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왜 일부러 망하라고 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도와준 게 저희예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장남 귀한 거 아시면 차남도 귀하신 줄 알아야죠. 저는 이렇게 몇 년 결혼 생활하고도 서운한데 제 남편은 평생을 얼마나 서운하게 살아왔겠어요. 남편이 돈 들이지 못한다고 말한 거면 저도 돈 따로 들이지 못합니다. 죄송해요. 우리 집은 아주 거꾸로 가고 있다. 장남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구나. 어디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구나. 그 정도 도와드렸으면 그 후는 본인 몫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더 이상 남편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어머님은 계속해서 장남을 말씀하시며 저에게 돈을 요구하셨고 저는 남편의 의견에 따라서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곱씹어 보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저희가 일부러 망하게 틀린 방법을 알려주었다니요. 저희는 정말 맹세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탁을 하려면 아주버님이 해야지 왜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계속 심하게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불쾌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말다툼 아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저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랬는지 어머님은 돈을 달라고 다시 연락은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정도 일하고 나서 저희는 돈을 더 차곡차곡 모은 뒤 투자 사업도 함께하게 되었고 정말 말 그대로 남들보다 여유가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젠 일하는 직원들과 관리하는 매니저도 뽑아서 가게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아들과도 알콩달콩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아주버님은 그동안 한결같이 회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전전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와는 돈 얘기는 하지 않고 아무리 하시더라도 제가 요령 있게 피하기도 하면서 그럭저럭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을 맞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저희는 결혼할 때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새벽까지 일하던 남편의 뒷모습도 생각나고
칼에 손이 베어서 피가 철철 나던 순간도 떠오르기도 했고, 불친절한 손님을 만나서 소주병에 맞을 뻔한 일들도 생각나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이렇게 보상을 받고 또 아기에게 당당한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거였겠죠. 처음에는 아기를 위해서 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잘 되어서 정말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시댁과 친정에게 알리게 되었고, 친정은 말 그대로 함께 울어주시며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고생해온 것을 알기에 너무 기특하다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감사한 게 많았던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항상 바쁠 때 아기도 봐주셨고 종종 데이트하라고 자리도 비켜주셨으니 말이에요. 근데 시댁의 반응은 어땠을지 예상이 가시나요? 예, 맞습니다. 또 아주버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희가 시댁에 가서 이야기를 꺼내니 어머님은 한술 더 떠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요즘 내 집 마련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데 이게 무슨 일이니? 축하한다. 어머님 감사해요. 남편이 참 열심히 한 덕분이에요. 다 감사하죠. 아유, 근데 너희만 잘 되면 뭐하니? 우리 큰아들 좀 신경 좀 써라. 나는 우리 큰아들만 어떻게 잘 되면 굿이고 뭐고 다 할 수 있다.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 원 속이 터져 정말. 삼재인 건지 뭔지. 잘 될 거예요. 아직 맞는 일이 안 나타난 거겠죠. 여기까지는 그냥 저희를 축하해 주시는 말씀이신 줄 알고 저는 그래도 감사해 했습니다. 친정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에게 신경을 써주시고 계셨으니까요. 항상 장남에 대한 걱정으로 끝나는 인사말은 저에게도 익숙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 아주버님이 장남인데 니네가 먼저 집을 사면 장남 체면이 어떻게 되겠니? 그 생각은 안 해봤니? 생각이 좀 짧은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굳이 입 밖으로 말을 꺼내야 하니? 네? 내 집 마련에도 순서가 있나요? 그럼!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부터 버는 돈 절반은 우리 큰아들 집사게 매달 보내면 어떻겠냐? 그냥 좀 매달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괜찮지 않니?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화가 많이 나서 꾹꾹 참는 얼굴로 말하더군요. 옆에서 얼굴이 빨개지는가 싶더니 결국은 폭발하고 만 거였어요. 어머니, 예림이 앞에서 지금 못하시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그만하세요. 좀 듣기 힘드네요. 아니 그렇잖아. 말리지만 말고 객관적으로 들어봐라. 형제가 좋은 게 뭐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지. 나는 우애 좋게 크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이 애미 소원도 못 들어주니? 어머니 소원이 코피 나도록 열심히 일하는 둘째 아들이 뺑뺑 노는 큰아들한테 버는 돈을 절반을 주는 거예요? 정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엄마면 큰아들을 혼내셔야죠. 왜 그렇게 참지도 못하고 한다라고 회사를 그만두고 잘리고 다니는지 반성을 하라고 혼내셔야죠, 어머니. 너 말 다 했냐? 내가 우리 귀한 장남을 왜 혼내냐? 우리 아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어머니가 형 다 망치는 거예요. 아세요? 형 집 사는데 제가 돈을 왜 보태요? 사지 멀쩡한데 자기가 일해서 집 사는 게 맞는 거죠. 저희 고생하는 거 못 보셨어요? 매일 기름 냄새에 쩔어서 집으로 들어가요. 저희 아들 냄새 날까봐 앉지도 못한다고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 너 원래 안 그랬잖냐? 원래 돈 달라면 달라는 대로 형 도와달라면 도와달라는 대로 다 했잖아. 왜 그러는 건데? 내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다. 어머니, 이제 저도 제 가족이 있어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거 무리한 부탁 맞아요. 장남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아들 아니에요? 제가 새벽까지 일하고 해서 이만큼 키워놓은 건 보이지도 않으시냐고요. 그렇게 어머니와 남편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저는 어찌할 줄 몰라서 말리지도 못하고 옆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남편을 말리자니 화가 많이 나 보였고 어머님을 말리자니 어른 말을 끄는 것 또한 곤란하여 제가 언제 끼어들어야 하는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어머니께 크게 대들고 나니 어머니께서는 많이 당황하시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휘청하시더군요. 어머, 어머님, 괜찮으세요? 이 말이 끝나자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집안에서 몸싸움이 나고 만 거죠. 너, 예림이 너, 우리 아들 이렇게 바꿔놨지? 우리 큰아들 지금도 운이 안 좋게 이 회사 저 회사에서 치우고 있는데 왜 이번에 번 돈을 못 주는데? 너가 옆에서 우리 아들 바꿔놓은 거 맞잖아! 얼마나 이간질을 했길래 우리 아들이 저렇게까지 화를 내냐, 응? 아주 집안에 고약한 것이 들어와서 물을 끓여! 왜 그러세요? 놓고 이야기하세요! 나 진짜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형제가 이렇게 개판이 나는 법이 있냐? 형 좀 도와달랬더니 뭐? 내 집 마련에도 순서가 있냐고? 어디 한번 더 말해봐. 어디? 어머님은 힘이 얼마나 세시던지 남편이 말리는데도 손을 놓지 않으셨고 제 머리가 한 움큼이나 빠진 후에야 제 머리채를 놓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벙쪄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는데 남편은 갑자기 크게 화를 내더니 어머님을 밀치고는 경찰을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미치셨어요? 예림이는 왜 건드리세요? 제 가족이에요. 경찰 불렀고 다 사진 찍어서 증거로 남겨놓을 테니 신고당할 준비하세요. 이제 앞으로 저희 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저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내들고 있던 보험도 아예 해지할 거고 용돈도 이제 없으실 겁니다. 손주 볼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좋아하는 형이나 오래오래 데리고 사세요. 형한테도 저 볼 생각하지 말라고 돈 빌려달라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전해주시고요. 형한테 용돈 받고 집도 받고 그렇게 사세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 뻔히 보이지만요. 그렇게 경찰이 왔고 신고하겠다는 남편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 헝클어진 머리와 어머님이 핥긴 손톱 자국 그리고 한 움큼 뽑힌 제 머리카락까지 모두 사진을 찍어두고 증거로 남긴 뒤 어머님을 신고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해서 서럽기도 하고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옆에서 미안하다고 하며 저에게 빌더군요. 사실 이건 남편의 잘못도 아닌데 그저 부모를 잘 못 만났을 뿐인 건데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여보, 너무 미안해. 이런 일 당하게 해서 너무 미안해. 우리 예림이가 나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데 내가 결혼할 때 널 지켜준다고 하늘에 맹세했는데 이런 상황을 보게 해서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한 몸 바쳐서 널 지킬 거야. 오빠, 난 괜찮아. 근데 오빠 괜찮아? 연 끊겠다고 한 거 그냥 한 말이지? 엄마하고 연을 어떻게 끊겠어. 오빠 마음 힘들 것 같으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정말 진심이야. 난 신경 쓰지 마. 예림아, 난 그런 엄마 정말 필요 없어. 너에게 말은 안 했지만 여태까지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나 혼자 감내해야 했고 항상 형만 감싸는 엄마가 정말 죽도록 미웠지만 엄마라는 이유로 계속 참아왔어. 근데 너한테 하는 행동 보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 용서해줘. 그만큼 내가 너한테 더 잘할게. 그럼 오빠, 나한테 미안해 안 해도 돼. 난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 걱정하지 마. 난 항상 오빠 곁이야. 그 이후로 정말 저희는 완전히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더 똘똘 뭉쳐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여유 있게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여행도 많이 다녔고 더 이상 바랄 거 없이 행복했습니다. 저를 항상 공주처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머님은 돈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계속해서 협박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곤 했답니다. 그리고 가게로 찾아오신 경우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잘 지켜주었기에 잠잠하게 모든 게 끝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선물 같게도 저희에게 둘째 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정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힘들게 가족을 끊어낸 뒤에 생긴 소중한 가족이라 더욱 귀하게 느껴졌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힘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임신 초기여서 일을 쉬어야만 했고 남편만 가게로 보낸 뒤 낮잠을 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저는 잠에서 깼고 잠잠해지고 나서 집 밖으로 나가보았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을 보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저희 집 대문에 부적이 붙여져 있더군요. 저희 가족은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던지라 실수로라도 부적을 붙이는 일이 없었는데 저희 집 대문에 빨간 글씨로 떡하니 붙여있는 부적을 보니 정말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또한 제 뱃속의 아이까지 혹시 부정을 탈까 싶어서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그 부적을 보자마자 저는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저의 전 시어머니였죠. 혹시나 싶어서 경비실로 저는 달려갔고 CCTV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제 촉이 틀리지 않았더군요.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쯤 전화통화를 크게 하며 저희 집 쪽으로 다가오는 시어머니가 찍혀 있었고 저희 집 대문에 부적을 붙이고는 불이 나게 달아나는 모습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고 남편은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분노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부적 사진을 찍어서 지인이 알고 있다는 무속인에게 물어보았는데 정말 소름 끼치게도 상대방에게 저주를 내리는 부적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믿고 연을 끊었다고 해도 그렇지 다툼이 모두 일단락이 된 줄 알았는데 저주를 내리는 부적이라니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습니다. 이후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서 부적을 폐기 처리했으며 저희 가족 모두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부적을 폐기하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찾아가서 뒤집어 엎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어머님을 고소하겠다고 화를 많이 냈지만 제 안에 아기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 않았던 저는 남편을 진정시켰습니다. 이후 가족이란 연이 얼마나 즐기던지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모두 찾아와서는 돈이 없다며 무릎을 꿇고 사정하기도 했고 집이 망해간다며 울기도 했어요. 제발 예림아, 우리 아들한테 말 좀 잘 전해주렴. 이 애미가 잘못했다고 말이야. 우리 큰아들도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니. 난 그냥 우리 아들들이 잘 되길 바랄 뿐이다. 정말 그게 다야. 우리 둘째한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손자도 너무 보고 싶고 후회가 되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 애미가 자격이 없었어. 아줌마, 그래서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저주하는 부적을 붙이고 도망가셨어요? 고소당하기 전에 돌아가세요. 이제 저 이사 갈 거예요. 다시 볼 일 평생 없을 겁니다.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이후 주변 지인에게 들은 소식으로는 시댁이 완전히 망해버려서 지방의 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어머님은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들었고요. 아주버님이었던 분은 아직까지도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다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아마 옆에서 그냥 술만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 이후 저는 건강하게 둘째 아들을 낳게 되었고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어요. 듬직한 남편도 있으니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가게는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며 사무점도 계약을 앞두고 있고요.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하여서 전 시댁 식구들이 찾아올 걱정 없이 오롯이 저희 가족만의 행복을 느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편이 항상 되어준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고 이 기회를 빌어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댁이지 않나요? 너무 힘들었던 날들이었지만 시댁 복까지 모두 남편에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